안녕하세요.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랑해줘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와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척수와 말초신경계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반응합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특징은 반사와 통합입니다. 반사는 흥분 충동이 중추신경계에 도달하나 중추신경계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극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통합은 몇 개의 반사가 조합되어 정돈된 양식의 조정 기능이며 무엇인지 인식하는 총괄적인 기능입니다. 기능적으로 중추신경계는 대뇌피질, 대뇌기저핵, 손해, 간뇌, 뇌간, 척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기관끼리 서로 밀접하게 신경 섬유를 주고받아 전체로서 협조하여 유기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제 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여러 부위와 구역으로 배열된 수많은 연합 뉴런과 신경교로 구성됩니다. 이 뉴런들은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운동 뉴런의 활동을 지시하며 학습과 기억 같은 고도의 뇌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뇌의 빈 곳을 뇌실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뇌는 신경계의 총수로서 두개골 속에 있고 무게는 약 1500g 정도이며 중추신경계에서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척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중추의 역할은 물론이며 부위에 따라 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척수는 가장 하위 수준이며 뇌에서는 연수, 교, 중뇌, 시상하부, 시상, 대뇌피질 순으로 기능이 더 고차원적입니다. 대뇌활한 정교하고 중요한 기능일수록 하위 구조에서 상위 구조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뇌는 가장 고위 중추로서 고차원의 정신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는 뇌의 80%, 즉 두개강의 약 2분의 3을 차지합니다. 표면은 회백질인 피질로서 그 두께는 4에서 6mm이고 안쪽은 백질인 수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의 표면은 깊게 패인 구와 구에서 융기된 회에 의해 많은 주름이 형성되어 면적이 넓습니다. 대뇌는 세로로 파인 대뇌 종렬에 의해 좌우 대뇌반구로 나뉩니다. 신경섬유는 척수나 연수에서 교차하므로 우측 대뇌반구는 신체의 좌측 기관을 지배하고 좌측 대뇌반구는 신체의 우측 기관을 지배합니다. 대뇌는 위치에 따라 4개의 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대뇌피질은 부위에 따라 세포층의 구조가 여러 가지로 달라 수십 개의 브로드만 영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먼저 대뇌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접두엽은 대뇌피질의 앞부분으로 대뇌의 40%를 차지하며 운동기능, 자율기능, 감정조절, 식별학습 및 의욕과 창조의 영역입니다. 두정엽은 대뇌피질의 윗면 중앙 부분으로 면적은 대뇌의 약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감각 영역, 기억, 인식, 이해 이전의 것과 비교, 판단 영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식이 형성되고 지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측두엽은 대뇌피질의 측면으로 대뇌의 21%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측두엽에는 양쪽 귀의 달팽이관으로부터 감각 섬유를 받는 청각 영역과 언어인식에 필요한 언어중추가 있습니다. 판단과 기억에 관한 통합과 시각 정보의 분석과 통합에 관여합니다. 후두엽은 대뇌피질의 뒤쪽으로 대뇌의 17%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며 시각 영역이 있습니다. 대뇌의 일부와 신체 기능 사이에는 1:1 대응이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와 기능이 대뇌의 어느 곳에 표출되어 있고 대응점이 발견되는데 이를 대뇌피질 기능의 국소화라고 합니다. 대뇌피질은 그 부위에 따라 운동 영역, 감각 영역, 연합 영역 등 크게 3가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먼저 운동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영역은 대뇌피질의 중심부의 바로 앞, 브로드만 영역 사이에 있습니다. 사용력의 추체세포에서 나오는 추체로는 수위운동, 즉 전신의 골격근 운동을 지배 통제합니다. 이때 사용력의 윗부위는 몸의 아랫부분이, 아랫부위는 신체의 상반신이 표출됩니다. 운동 영역의 바로 앞부분인 브로드만 영역 68은 추체회로계의 운동 섬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 운동 영역인 추체회로는 주로 무의식적인 운동이나 긴장에 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의 운동이 운동 영역에 표시되는 면적은 근육군의 크기보다는 그 운동의 정밀성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손이나 얼굴의 운동을 지배하는 운동 영역이 다리 운동의 영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감각이 뇌에 투사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크기를 표현한 호문쿨루스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감각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각 영역은 대뇌피질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크게 체성 감각 영역과 시각 및 청각 영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체성 감각 영역은 브로드만 영역 312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근육이나 관절에서 일어나는 감각 흥분과 피부의 일반 감각인 온각, 냉각, 촉각, 압각이 전달됩니다. 브로드만 17 영역은 1차 시각 영역으로 물체의 색, 크기, 모양, 움직임을 인지합니다. 브로드만 18 영역은 시각의 연합 영역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것을 기억합니다. 브로드만 19 영역은 시각 반사와 다른 반사에 관여합니다. 1차 청각은 브로드만 41, 42 영역, 즉 측두엽에서 담당하고 음의 고저 및 음조를 구별합니다. 22 영역은 청각의 연합 영역으로 음의 소재나 의미 등을 판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 영역은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뇌피질 영역으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인식함으로써 기억, 상상, 학습, 의도적이며 이성적인 행동에 관여합니다. 이처럼 고등한 정신기능에 관여하므로 고등동물일수록 연합 영역이 넓습니다. 연합 영역의 주된 기능으로는 감각의 통합, 한목적적인 수의적 동작의 수행, 언어 기능이 있습니다. 연합 영역은 제각기 독립된 감각들을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하고 과거의 기억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합니다. 또한 감각이 통합되어 인식된 후 이에 따른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수의적 동작을 질서 있게 전개합니다. 대뇌의 두 피질 영역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실어증 유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초래되는 브로카 실어증은 오른팔과 오른쪽 얼굴이 약해지고 말이 느리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에 의한 베르니케 실어증은 말의 속도는 빠르나 의미가 없고 말 내용이 꾸며져서 이해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연합 영역이 손상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먼저 실인증이 나타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목적에 맞게 순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행증이 나타나고 언어와 글에 대한 장애가 있는 실어증이 나타납니다. 기저핵은 대뇌 백질 속에 있는 회배질 덩어리로 된 신경핵입니다. 주된 핵은 미상핵, 피각, 담창구 등이며 추체 회로계의 중요한 중추입니다. 대뇌 기저핵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저핵은 시상과 대뇌피질 간에 많은 신경섬유가 왕래하여 추체 회로계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손해와 함께 신체 운동과 자세 조정에 관여하는 많은 반사활동을 통합니다. 그리고 기저핵에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기저핵이 손상되면 운동 기능의 통합이 불완전해지고 자발적인 운동 이상, 떨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임상에서는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 변형계는 형태학적으로 간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 피질 영역입니다. 시상의 중계를 받은 변형계의 신경섬유는 대뇌피질과 시냅스 연결이 풍부하지 못해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뇌감 망상체와 신경섬유에 왕래가 있습니다. 변형계는 해마, 편도체, 대상회, 시상전액, 유두체, 후구, 중격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형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마는 단기 기억에 관여하며 뇌감 망상체와 합동하여 각성 및 주의 집중에 관여합니다. 또 편도체는 여러 가지 내장 감각과 함께 자율신경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편도체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변형계는 식별성이 빈약한 원시적 감각인 통각, 내장 감각, 성감각 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형계는 시상하부의 기능보다 더욱 고차원적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및 기억, 내장 정보들이 통합되어 정신 신체 반응, 정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간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뇌는 대뇌와 중뇌 사이에 위치하는 회백질의 큰 덩어리로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뉩니다. 대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시상이며 시상 아래쪽이 시상하부입니다. 먼저 시상은 간뇌의 3분의 4를 차지하며 중뇌와 선조체 사이에 있으며 대뇌방구로 덮여 있습니다. 대뇌피질이 발달되지 않은 동물들은 시상이 감각의 최고 중추입니다. 시상은 많은 신경핵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상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은 감각을 통합하여 통증, 온도 변화, 촉각 등의 감각을 강화 또는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어떤 자극을 심한 통각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 좋은 자극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망상체, 대뇌 기저에게서 신경 섬유를 받고 대뇌피질 운동 영역에 신경 섬유를 보내어 걷는 상태를 유지하며 위치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이 회로가 손상되면 경직이나 진전 등의 긴장 이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피부 감각, 심부 감각, 미각 등의 감각 정보를 받아 자율적인 반응에 관여합니다. 시상은 감정의 해부학적 통로로서 베네피질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하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상하부는 간뇌의 아랫부분으로 여러 개의 신경액이 무리지어 있고 맨 아래쪽에는 뇌하수체가 달려 있습니다. 시상과는 뚜렷하게 분리되지만 구조적,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자율신경계의 고위, 통합중추이고 체성계통의 운동에도 관여하는 차원 높은 중추입니다. 그러나 공등동물일수록 시상하부의 체성통합 기능은 적어집니다. 시상하부의 기능은 매우 다양한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항상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합니다. 시상하부 앞쪽에는 온열 중추가 있어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 확장, 발한 등으로 체온을 외부로 발산시키고 시상하부 뒤쪽에는 한랭 중추가 있어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 수축, 임모, 떨림 등 기초대사가 항진되어 열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섭식 중추인 공복 중추와 포만 중추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억제하여 상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음식물 섭취에 관여합니다. 또 음수중추가 있으며 삼투압 압수용기가 작용하여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갈증과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일으킵니다. 시상하부는 변형계와 함께 정서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 시상하부 호르몬을 분비하여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을 조절하고 일부 신경섬유는 직접 뇌하수체 후엽으로 내려가 호르몬 분비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와 대뇌피질, 변형계통에서 섭식행동이나 성행동에 관여합니다. 또한 수면과 각성 리듬을 유지하여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연수와 연결되어 상이한 감정 상태에 대하여 내장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뇌줄기라고도 불리는 뇌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뇌 교 연수를 일괄하여 뇌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기능적으로 연속해 있어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뇌간의 회백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고 핵을 이룹니다. 교 바로 위에 있는 중뇌는 뇌간 중 가장 작은 뇌입니다. 중뇌는 복측부와 배측부로 나뉘며 복측부를 대뇌각이라고 부릅니다. 대뇌각 바로 뒤에는 짙은 회색을 띤 활 모양의 흑질이 있으며 이것을 경계로 대뇌각의 배측 부위를 피계라 합니다. 흑질선조체계는 흑질로부터 기저에게 선조체까지 뻗어 있고 운동협동에 관여합니다. 흑질선조체의 신경섬유의 변성은 파키슨병을 유발합니다. 대뇌각은 대뇌에서 하행하는 원심성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노이고 희계는 대뇌로 흥분을 전달하는 구심성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백질입니다. 적핵은 대뇌 및 소뇌와 연결되어 있고 운동협동에 관여합니다. 피계 위에는 두 쌍의 사구체가 있는데 상부에는 시각반사와 안구운동에 관한 반사중추가 있어 광선반사, 안검반사와 각막반사를 담당합니다. 하부에는 청각반사중추가 있어 소리의 반사를 일으킵니다. 중뇌에서는 동안신경, 활차신경이 시작됩니다. 연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교는 다리 역할을 하여 상하로 달리는 신경섬유와 옆에 있는 소뇌로 보내는 신경섬유 다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에는 연수의 호흡중추와 구분되는 호흡조절중추가 있습니다. 또 교는 대뇌반구에서 소뇌로 정보를 중계합니다. 교에서는 3차 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내의신경이 시작됩니다. 연수는 척수와 교 사이에 있는 길이 약 3cm, 무게 6에서 7g의 기관으로 척수에서와 같이 안쪽이 회백질이며 바깥층이 백질입니다. 회백질에는 호흡중추, 심장중추, 혈관운동중추 등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많은 중추가 있습니다. 핵틀의 주위에는 중뇌에서 연수에 걸쳐 망상체가 있습니다. 망상체는 의식을 유지시키고 내장 기능과 체성 기능 조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 유지 및 주의 집중을 주관하는 망상체의 세포들을 활성 망상체라 부르는데 이게 파괴되면 의식이 없어지고 혼수 상태가 됩니다. 또한 척수와 고위중추 사이의 상행노와 하행노는 연수를 지납니다. 즉 대부분의 신경노가 연수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좌측 대뇌반구는 우측 신체기관을, 우측 대뇌반구는 좌측 신체기관을 지배합니다. 연수에는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4쌍 즉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게 약 120g의 손해는 연수와 교 뒤쪽에 위치합니다. 대뇌 다음으로 신체 운동에 중요하며 대뇌의 자문기관입니다. 손해는 뇌관과는 달리 피질이 회백질이며 그 내부가 백질입니다. 손의 표면에는 옆으로 주름이 많아서 회백질의 면적이 넓습니다. 손해의 모든 기능은 의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손해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는 대뇌의 운동 영역과 신경 섬유를 주고받습니다. 또한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여 원활한 운동 및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 밖에 시각, 청각 및 촉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를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 사지가 강직성 발작을 일으킵니다. 손해가 손상되거나 종양이 발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손이나 발을 필요 이상으로 뻗거나 그 전에 멈추는 겨냥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지 떨림, 동작 떨림, 말기 떨림 등 다양한 떨림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동작을 할 때 관여하는 개개의 운동 순서가 맞지 않는 운동해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손과 팔의 엎침과 뒤침을 되풀이할 때 불규칙한 느린 운동으로 나타나는 변환운동 불능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수위운동 흥분의 전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뇌에서 시작하여 척수로 하행하는 수위운동은 추체로계와 추체회로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추체로계란 대뇌의 운동 영역 중 브로드만 사용력의 추체세포에서 시작하여 연수추체를 지나 척수의 추체로를 하행하는 모든 섬유를 말합니다. 대뇌 피질과 하부의 중추를 연결하는 전도로는 대부분 내낭을 통과합니다. 추체로는 약 100만 개의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5에서 90%의 섬유는 연수의 추체 교차에서 반대측으로 교차하는 외측 피질 척수로를 이루고 나머지 섬유는 연수에서 교차하지 않고 척수에서 대부분 반대측으로 교차되는 전피질 척수로를 이룹니다. 추체로는 한 개 혹은 소수의 근육이 수축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근육 운동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글씨를 쓰거나 처음 길을 찾아 나설 때 관여합니다. 추체로를 차단하면 수위운동이 소실되는 것 외에도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고 건반사가 항진됩니다. 이는 전운동 영역, 운동 영역 등에서 오는 신경섬유가 같이 차단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추체회로계는 대부분 대뇌피질 유경력에서 시작하여 피질 척수로를 제외한 하위운동 신경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추와 신경로가 있습니다. 추체로계의 시작은 대뇌피질에 국한되어 있지만 추체회로계는 대뇌피질뿐만 아니라 여러 피질 하 영역에서도 시작되므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망을 형성합니다. 추체회로는 많은 근육이 수축하여 일어나는 동작이 크고 고정된 운동과 반사, 무의식적인 근육 운동 및 긴장에 관여합니다. 다음으로 뇌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파란 뇌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리듬의 전압 변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고 이들 전극 사이에서 발생된 전압 변동의 표현이 뇌전도입니다. 뇌파는 대체로 정형 곡선에 가까운 파동이며 수면과 각성 상태, 간질 등 뇌의 이상 상태를 구분하는 데 이용됩니다. 뇌파는 의식 수준, 주파수에 따라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세타파로 나눕니다. 먼저 알파파는 주파수 8에서 13Hz 정도로 어른이 눈을 감고 생각 없이 편안한 상태, 즉 어렴풋이 눈을 뜬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는 두정엽과 후두엽에서 방사됩니다. 베타파는 주파수 14에서 25Hz 정도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신활동을 하고 있을 때, 즉 똑바로 눈 뜬 상태에서 나옵니다. 베타파는 알파파보다 더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고주파를 보입니다. 이는 전두엽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감마파는 주파수 30에서 50Hz 정도이며 깊은 주의 집중 상태 때 볼 수 있습니다. 델타파는 주파수 4Hz 이하 정도로 주로 어린이의 피질에서 나타나며 어른은 깊은 수면 시에 나옵니다. 잠이 깊어지면 진폭이 크고 느린 파형이 주로 됩니다. 이는 중증 뇌장애인 뇌종양 혹은 간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타파는 주파수 4에서 7Hz 정도로 소아에서는 각성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며 어른의 경우에는 수면 주기 중 렘수면이나 수면 초기에 나타납니다. 각성 시 나타날 경우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신경 손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면 중에는 의식이 없으며 주위 환경 변화에 대하여 반응이 활발하지 못하나 다시 각성 상태로 깨어나면 의식이 회복됩니다. 이런 점이 혼수나 마취 상태와는 다른 점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 심박동수, 기초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며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되며 체온 손실이 있습니다. 수면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각성을 유지하는 중추의 활동이 떨어지면 수면에 빠진다는 수동설과 연수의 수면 중추에서 활동이 커지면 수면을 취하게 된다는 능동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중추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수면 중추가 활발해지면 수면이 일어나며 두 가지 다 관여해도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에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있습니다. 비렘 수면은 렘 수면을 제외한 모든 수면 단계이며 4단계로 나뉩니다. 이 기간의 뇌파의 빈도와 활력 징후는 감소하나 안구 운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렘 수면은 진폭이 작고 빠른 리듬의 뇌전도와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수면을 말합니다. 렘 수면 중에 뇌전도는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한데 비렘 수면 때보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 각성되기 때문에 모순 수면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꿈수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체온, 맥박, 호흡 및 혈압이 상승하고 위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대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렘 수면은 약 20분간 지속되며 매 90분마다 다시 반복되는데 아침이 가까울수록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조건 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가면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이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반사를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반면 조건 반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반사를 바탕으로 생긴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습득된 반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을 치면 침이 분비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조건 반사는 대개 대뇌피질의 기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나 사람의 행동에서 조건 반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중추신경계의 대사는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2%에 불과하지만 어른의 경우 전체 기초대사량의 8에서 10%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뇌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지만 탄수화물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되면 곧바로 뇌의 기능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뇌는 1분 동안 40에서 50ml의 산소를 소비하지만 산소도 저장하지 못하고 산소 없이 에너지를 유리시키는 혐기성 반응 기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맥혈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매우 예민해지며 약 4분 동안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대부분의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중추신경계의 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추신경계의 척수와 말초신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